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별 연체 채무, 연체 등록 정보라든가 또 연체 채무 조정,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조정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상담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채무 정보에 대해서, 연체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연체 정보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연체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채무를 연체를 했을 때 그 네. 정보가 여러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유되는 그런 정보를 다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체 정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12사, 단기 연체 정보는 12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사요? 예, 12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크레딧 뷰로를 줄여가지고 12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 개인 신용 평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연체됐을 때 금액도 좀 상관이 있습니까? 네, 금액이나 연체 일수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예. 단기 연체 정보는 말씀드린 12사를 통해서 공유되는데 5영업일 이상 그리고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단기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로 다 그 내용이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카드 대금 같은 경우, 네, 예. 또 통신요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까? 카드 요금은 단기 네. 연체 정보로 등록되는 게 맞는데요. 예. 통신요금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은 12사에서 따로 이거 집계를 하다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기 연체는 카드 금액 외에 또 어떤 경우에 여기 좀 해당이 되는 부동산 대출금, 차량 할부 대출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고 있고 현금 서비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금융회사를 통해서 담보 대출 받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이 결제일인데 30일 날 이후로부터 다섯 번째 5영업일이라는 일요일, 것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를 하고 공휴일인 경우도 제외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제 날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날짜는? 결제 날짜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 날짜가 이제 1일 연체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이제 연체가 되면 네. 단기 연체 정보 등록이 된다. 네. 예. 그럼 이 채무자에 대한 통보가 되는 건가요? 개인별로? 네,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면 A라는 카드 회사에서 카드 대금을 사용을 했는데 연체를 했다고 하면은 A사는 이 카드 회사가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다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채무자에게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나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연체 정보 등록이 되면 카드 사용도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카드 사용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 카드 사용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가 되면 그 시점 이후로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체 정보가 또 개인에게 통보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연체 채무 조정이라든가 또 채무 등록에 대해서 연체 정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고요.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일이 지나도 연체 정보 등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아무래도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겠죠. 바로 영향이 있습니까? 네, 단기 연체 정보라고 하더라도 네.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 하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로 바뀌긴 했지만 점수로 따지면 50점에서 100점 정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2등급까지 예, 예. 하락이 예. 될 수 있다. 네. 예. 자, 일단 이렇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그렇다면 연체 정보가 또 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체 정보를 해제는 본인이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제를 합니다. 네. 예, 변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연체 정보는 해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연체 정보가 그 공유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해제 이력은 최대 3년까지 CB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가중치는 낮아지지만 최대 3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까지. 예. 네. 그럼 1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금액이 뭐 1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네. 다만 이제 네. CB사의 연체가 최초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네. 금액이 조금 이제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30만 원 이상이고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용 등급에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체를 이제 그 전에 연체한 적이 없고 최초에 연체를 했다. 그러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용 등급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정보 등록은 되지만 신용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처음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 등급의 불이익을 그나마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처음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등록 기준을 갖다가 높게 잡는다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에 연체를 한 적이 있으면은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하기만 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데 네. 처음 이 사람은 그 전에 연체한 적이 없고 이번에 깜빡하고 몰라서 이렇게 연체한 경우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409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은행 채무 외에도 또 개인 빚이 좀 있는 상황인데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은 개인 빚도 청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 회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 네. 오셨습니다. 예. 예. 개인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같으면은 그 빌린 내역이 통장으로 받거나 또는 차용증이나 등등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개인회생에 있어가지고 면책 결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개인 빚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건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제 조건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3년간 변제를 하고 그 남은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면책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좋다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예. 4096번님, 네, 상담이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내일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원주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4096번님의 계속된 문자 상담인데요. 이 개인 회생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그 워크아웃 제도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런데 개인 회생 같은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소득으로에서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하는 조건, 그러니까 채무가 얼마나 되든 간에 그 금액만 나입을 하면 종결이 되는 근데 거고. 그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소득은 이제 일반적으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수령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그 1년치를 평균화하는 그런 형태로 소득을 산정하고 있고요.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성년자 자녀나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인 뭐 부양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계비만 인정이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그 고령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생계비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을 하고 하는데 생계비 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0%를 저희가 이제 최저생계비라고 하고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의 150% 금액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회생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하고는 어떻게? 네, 개인회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 변제하는 그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채무의 연체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감면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생계비 부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별 감면율, 기준 감면율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면율을 채무별로 적용해가지고 채무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분할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 금액은 크게 고려가 되지 않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는 채무인지 감면하지 못하는 채무인지를 구분하고 또 채무별로 감면율을 달리 적용해서 조정부터 먼저 하고 장기간 분할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기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간은 본인 상한 여력에 따라 가지고 최대 8년간 변제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짧게 상한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게 변제 기간이 정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수입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수입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수입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가족분들이 소득을 제공해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원주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회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중채무자 채무 조정이라든가 또 연체 정보 등록 기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파산이 인용이 안 되고 그냥 기각된 걸로 됐는데 이거 네. 큰일인데 이거 국민연금을 12월 달에 받아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국민연금을 받는 거하고 파산 기각된 거하고는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한데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가지고 수령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파산이 압류 방지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요. 은행 가셔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신청하시면은 네.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는 대체로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금융기관 아무데나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그 공단에 안 가도 내가 가서 말을 하고 할 수가 있네요. 거기서 이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때 다만 이제 연금 수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산 면책을 허가받기는 어떤 다른 어떤 별도의 사유나 그때 처음에 심리를 했을 때 말하지 못하셨던 그런 사유가 추가로 있어야지 아마 그 파산 신청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기했습니다. 나 63살에 이제 빚을 갚으려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파산을 꼭 안 하시고 해도 재산이 없으시고 네. 수입도 없으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자녀분들이 그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절차를 갖다가 나중에 하시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죽었을 때 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상속 포기는 죽였을 예, 3개월 안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서 예. 통장도 못 만들고 들어가면 압류가 딱 돼버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령액 모두 네. 압류 방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금액이 한도가 일반적으로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185만 원 정도까지는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예. 185만 원이 이상이 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파산 기각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둘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파산도 신청하셨는데 기각되셨다는 상황이신 걸 보면은 다른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산도 없으시고 소득도 없으시다고 하면 채권자가 강제할 어떤 법적 집행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도 사실은 추심이나 상한 녹촉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나이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70세가 됐든가 65세 이상이 됐든가. 수심회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수심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이 나이도 고려를 했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본인 앞으로 만들어진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 명의로 예금 거래나 이런 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으신 거고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세금 체납에 대해서 예. 질문할게요. 예. 세금 체납이 그 5년 지나면 그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지방세나 뭐 국세 이런 것도 없어지나요? 네, 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미납이 되면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체납된 네. 경우에 세무서가 이제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다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 처분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납 체분된 그게 납세자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일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분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손 처분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요.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처분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결손 처분 후에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결손 처분한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야지만 그 부분이 소멸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이제 포착되면은 그 결손 처분 자체가 취소되고 다시 압류나 이런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막 이렇게 오빠가 뭐 지방세도 밀리고 우리 집으로 다 왔었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예, 없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세무서에 한번 여쭤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만약에 재산이 있다 이런 경우로 그럼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네,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용 평가 또 연체 채무 조정도 좋고요.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뭐 개인 워크아웃제로라든가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통해서 채무 탕감할 수 있는 방법 또 개인 회생 또 파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 회생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 주시면 다양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연체정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12사의 연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다르다고요. 네. 12사와 달리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신용정보를 갖다가 등록하고 대출 정보나 연체 정보를 갖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B사의 연체 정보는 단기 연체 정보인 거고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는 장기 연체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기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점수 감소 부분이 효과가 단기 연체 정보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10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하 등급으로 바로 하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등록이 되면은 모든 뭐 카드사도 그렇고 네트워크로 다 네,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예. 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채무자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우편을 통해서 통보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네. 또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그 크레딧 뷰로사, CB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 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 등급 12사와 좀 비교를 해서 해주신다면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신용 등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사의 단기 연체 정보는 신용 등급 하락이 아주 극적으로 하락되는 것은 아니고 1등급 내지 2등급 정도 하락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한국신용정보원의 이 연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인 신용 등급, 뭐 5등급보다 더 좋은 신용 등급의 분들도 이 장기 연체 정보인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바로 10등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등급이요? 예. 보통 신용 등급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등급 체계에서 점수 체계로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바뀌면 시장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등급 제도하고 점수 체계가 이제 같이 병존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점수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점수 체계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뭐 1점부터 1000점까지가 있는데요. 점수는 이제 1000점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좋은 평점이 좋고 등급이 이제 좋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분들이 신용 등급이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용정보원에서는 연체정보 해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은 연체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바로 해제가 됩니까? 예, 바로 해제가 되는데 대신 기록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1년간은 기록 보존 기간에 걸려가. 1년. 그동안에는 그 정보가 공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사의 경우는 몇 년이었죠? 이 정보 공유가? 그 정보 공유는 이제 사실 12사는 단기 연체 정보를 하다가 그 갚으면은 정보 공유는 되지 않는데 12사의 신용 평가에는 3년간 활용되는 거고요. 이 한국 신용정보원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면은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기록 보존은 1년이지만 신용 평가에 활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게 약간 좀 복잡한데요.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개인 회생들도 하시고 개인 파산도 하시는데 특히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납입 기간이 보통 이제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3년이 끝나면 신용이 바로 회복이 됩니까? 그것도 약간 좀 복잡한데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 이제 변제 계획을 갖다가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개인회생 중인 정보가 풀립니다. 3년간 변제를 하면은 원래 그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없어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5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최근에 3년으로 단축됐거든요. 근데 신용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의 개인회생 납입 기간 5년인 일대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3년 변제 기간이 끝났어도 2년 동안은 계속 그 내용이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는 되지만 그럼 신용 불량자로 남게 되는 겁니까? 아니고 공유 자료만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신용 불량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 건가요? 그 기간에도 그럼 신용 불량자입니까? 변제 아닙니다. 기간에도?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체 정보가 이제 있는 거죠.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전에는. 근데 변제 계획을 인가를 하면은 연체 정보는 해제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공공정보가 있어요. 그 코드 번호가 1301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가 있는데 네. 그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거고 그 정보가 5년간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제 기간에는 카드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죠. 아. 그 1301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네. 신용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금융회사들도 그 정보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대출을 되도록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연체정보 해제 시 신용등급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연체 정보를 해제를 하면 일반적으로 5년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연체 정보가 해제가 된 다음에도 일정 기간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 5년간 풀로 등급이 최하 등급으로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중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연체 정보가 이제 해제된 첫 1년간은 아무래도 기록 보존 기간이기 때문에 가중치나 이런 부분이 높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데 다만 회복되는 데 기간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기타 어떤 공공요금이나 결제대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관설점의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